이제 내일 모레 3월 2일부터 새 학기 개학인데요. 오미크론 확진자가 점점 늘고 있어서 학부모들 걱정도 많고 학기 시작 후 현장 혼선도 우려됩니다. 등교 관련한 각종 궁금증 지금부터 교육부에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 연결하겠습니다. 정종철 차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장 내일 모레 개학입니다. 교육부가 2주간을 새 학기 적응 주간으로 정했던데요. 2주 동안 이게 등교를 하면서 적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격 수업을 하면서 적응을 하는 건지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고 개별 학교에게 다 내맡겨 있는 건지요? 예, 기본적으로 전체 방역 체계가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우리 학교 현장도 바뀐 체계에 따라서 개편돼야 됩니다. 예. 저희가 지난 2월 두 차례 걸쳐서 그 네 가지 유형을 감염병 상황에 따라서 등교 원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교육청과 학교가 감염증, 즉 지역이나 학교별 감염 상황에 따라서 예. 등교나 원격 등 학사 운영 방식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을 저희가 종합을 해보니까요. 학교들이 개별적인 결정에 어떤 다양한 뭐 자원이나 능력 이런 것들 갖고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이 있어서 등교 방식을 아직 못 정했다 이런 학교들도 있고요. 설문조사로 정한다 이런 곳들도 있고 학부모들도 여러 가지 갈리는 의견들을 내놓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좀 일괄적으로 정해주시는 게 어떤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과 학교에 따라서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교육부가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는 그 감염병 상황에 따라서 등교가 충분히 가능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원격 수업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럼 원격 수업은 저희가 지난 2년간 경험을 토대로 볼 때는 아이들의 학업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심리 정서나 네. 사회성 부분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감염증 상황이 심각해지더라도 최대한 학교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등교가 가능하다면 예. 최대한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 기본 방향이었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역별, 학교별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라는 이런 말씀인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혹은 학부모, 교사들께서 방역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우왕좌왕하시거나 혼돈을 느끼시거나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또 뭐 보건소라든지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은 좀 어려울까요? 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최대한 염두에 두고 이번 네. 학교 방역 체계를 수립을 했는데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전체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지역 단위의 보건이나 방역 대응 체계에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간 여러 차례 학교 현장 우리 교육 가족분들 간담회도 하고 해서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들었고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 자체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만큼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특히 이번 학교 방역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네. 학교에 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많이 좀 저희가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겠군요. 교육부에서 되도록 전면 등교 일단 추진을 해 오셨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기준 원칙은 교내 신규 확진자 3%, 등교 중지 비율 15% 미만까지는 최대한 정상 등교 권고. 이 방침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네, 가능하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좀 등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예. 온전하게 좀 우리 학교 일상이 회복되도록 한다는 방향성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맞습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주간 새학기 적응 기간을 두고 계신데 2주간 새학기 적응 기간 이후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여러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만약에 늘어난다면 전반적인 방침의 변화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탄력적인 대응, 그 여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단계로 지금 학교 방역 체계를 갖추는데요. 예. 우선 가정에서 먼저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해서 먼저 검사하고요. 네. 그리고 자가진단 앱을 통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정상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학교 자체 조사인데요. 예.
확진 학생이 발생하면 확진자를 얼마나 접촉했는지 여기에 네. 따라서 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검사 키트를 활용해서 이제 검사하고, 세 번째가 이제 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인데요. 네. 이렇게 해서 실은 가능하면 학교 내 감염이 일어나더라도 예. 최대한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이 방안을 좀 학교가 찾아보도록 하고, 여기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학교 자체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네. 저희가 방역 인력 약 한 7만 3천 명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보건 선생님들이 부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이분들을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도 네. 최대한 지금 저희 파악하기로는 약 한 1,800명 가까운 보건교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인력 지원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학교 자체 조사에 대한 부담도 전국에 약 한 250개 긴급 대응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아이들하고 교육 활동하기 위한 나머지 부담들은 가능하면 좀 줄여 주는 이런 네. 방안을 가지고 저희가 교육청들하고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지금 차관님 말씀처럼 우리 학생들이 선제적으로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한 검사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계속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학생들 코에 면봉을 깊이 넣는 것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상당히 커다란 고통과 불안감, 공포심까지 주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9193번님 또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같은 문자 질문을 주고 계시거든요. 초등 저학년 특히 무리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 많은데 어떻습니까, 차관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예. 걱정이 많아서 가능하면 가정에서는 저희가 이제 검사를 등교하기 전에 어쨌든 하루 전에 좀 해서 아이들이 좀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고 네.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실 수 있을 때 네. 그런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예. 부분은 그래서 저희 장관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등교를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나 이게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어려워하는 그 심정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네. 가능하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심리 상태를 좀 잘 살피셔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저희는 부탁드립니다. 네. 의무나 강제가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란 말씀이시면, 혹시 초등학생 특히 저학년의 경우에 너무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 한다면 자가진단을 하지 않고 학교를 보내도 된다고 학부모님들이 이해를 하셔도 되나요? 그러긴 하지만 네. 어쨌든 아이들 개인별로 안전, 건강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또 저희 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밀집된 시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거부들 네. 또는 교우들한테도 가능하면 혹시라도 전파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는 것은 네.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계속해서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런 고통을 주는 방식 말고 타액으로 검사하는 PCR 방식도 있다고 하던데 왜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주시거든요. 차관님 네. 어떻습니까? 네, 이 타액 검사 방식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정부 내에도 이제 TF가 구성이 돼서 논의를 해왔고요. 예. 또 특히 이제 교육부도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유치원 또는 초등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면봉으로 인한 이런 거부감 네.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가졌습니다. 네. 다만 현재까지는 타액 검사를 위한 국내 허가 제품이 없는 상황이어서 아하. 여기에 따른 애로는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차관님, 등교한 학생이 만약에 증상을 보인다든지 검사를 해서 확진이 될 경우 같은 반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밀접 상태에서의 교우 급부 친구들이라든지 접촉한 선생님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교육부의 기본 지침은 어떤 것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앞에서 제가 이제 3단계로 학교 방역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 방금 주신 등교한 학생이 확진된 경우에는 학교 자체 조사, 즉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네. 되면 접촉자에 대해서는 진단 검사, 여기는 이제 신속 항원 검사 또는 이제 PCR을 받도록 해야 되고요. 네. 특히 아이들 중에 고위험 기전 질환자, 예를 들어서 과체중 학생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텐데, 예. 이런 학생들은 학교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네. 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PCR 검사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네. 안 되면 지금 교육
층별로 지금 설치해서 운영할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에서도 네. 검사가 가능하고요. 네. 그 나머지 경우는 7일 동안 3회 이상 신속 항원 검사를 하도록 하고 양성인 경우는 또 PCR 검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안내가 돼야 됩니다. 네. 지금 들으시면서 민의로 유민정님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자가진단 키트로 음성이었다가 나중에 양성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은데요.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십니다. 네, 최근에 그 자가진단 키트 도입 초기에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그런 일부 오류가 있었던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예. 다만 최근에 와서는 정확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은 쓰지 않는 것보다는 쓰는 게 훨씬 안전하고요. 네. 또 가급적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큰 불안은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차관님, 주 2회 자가 진단 검사 언제 정도까지 계속하실 좀 계획이십니까?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 3월 중순이 오미크론 정점에 이르고요. 그때부터는 서서히 이제 그 하향 곡선을 그릴 거라고 하는데 지금 뭐 언제 끝날 수 있을지 제가 지금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참 어렵다고 봅니다. 네. 저희들도 가능하면 코로나가 안정세가 돼서 아이들이 밝은 얼굴로 뭐 심지어는 마스크 없이도 이렇게 교육 활동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심정은 여러 학부모님들하고 같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네. 빠른 시일 안에 마스크 없이 웃는 얼굴로 학교 다니려면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 빨라져야 될 텐데요. 민의로 허선미님께서 주셨는데 백신을 안 맞는 아이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교육부에서 현재 소아 청소년 특히 5에서 11세 사이 백신 접종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이미 지난 2월 23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네. 5에서 11세용 코로나 백신 허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방역 당국이 감염에 이렇게 취약한 특히 이제 유초등학생이 해당이 될 텐데요. 예. 이런 아이들 대상으로 한 접종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전문가분들도 백신의 효과성 또 편익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권고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계획이 마련되면 저희가 방역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요. 네. 또 학부모님 등 우리 교육 가족분들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